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이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놓고 잠깐 숨 고르면서 천천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헌신의 무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째로 내려놓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쉬고 싶었던 몸,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노년의 시간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 곁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말입니다. 더 어렵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알 수 없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몇 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묵묵히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따뜻한 말이 오가고 웃음이 오가고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도 표정도 움직임도 없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고 밤새 체온을 살펴야 하고 혹시 모를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달아갑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누가 돌볼까? 이 사람을 혼자 남겨두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그것도 식물인간 상태의 며느리를 무려 5년 동안 곁에서 돌본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혈연도 아닌 관계, 언제든 내려놓아도 누구도 쉽게 비난하지 못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병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한 사람의 숨결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은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고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조차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적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했던 한 가족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하루를 일찍 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습관처럼 먼저 눈을 뜨고 조용히 이불을 정리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볼 때면 이제 곧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오늘은 비가 올까? 바람은 얼마나 불까? 그런 소소한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창한 화장은 아니었지만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 서서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썹을 살짝 다듬고 입술에 옅은 색, 립밤을 바르는 그 짧은 시간이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됐냐고 부르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나간다고 웃으며 대답하곤 했지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집안의 공기는 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교복 단추를 다시 채워주고 가방을 챙겨 문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장면 하나하나가 가족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이 문을 나서고 나면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리며 라디오를 틀어두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조차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아온 앨범이 여러 권이었고 계절마다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이때는 참 웃음이 많았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평소에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작은 반찬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완벽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항상 허리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잠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이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다음 주 장볼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 먹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삶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단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웃음과 잔소리, 작은 피로와 작은 만족이 반복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한 뒤 평소처럼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늘 그렇듯 하루가 흘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됐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족을 향한 작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머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늘 하던 습관처럼 조용히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주 작은 순간 하나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특별한 불안을 느끼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맑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늘 그렇듯 흘러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집을 나서며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들러야 할 곳, 장 봐야 할 물건, 아이들 간식거리, 저녁 메뉴까지 차분히 떠올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간이 멈추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고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충돌, 한순간의 소음, 그리고 이어지는 긴 침묵. 그 짧은 찰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버립니다.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사이렌 소리는 희미해졌고 며느리는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서 의료진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가족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이 있었고 즉시 개두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술은 길어질 수 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 같기도 했고 며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을 때 안도의 숨과 함께 더 큰 두려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 혼수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기대치를 크게 가지지 말아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살 확률은 1%입니다. 그 한 문장은 복도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기계에 연결되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웃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꾸미던 모습도 사라진 채 그저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침대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도 반응은 없었고 이름을 불러도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조용히 흘린 말은 기도인지 바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의 시간은 밖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식사 시간도 의미를 잃고 오로지 작은 변화 하나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는 가운데 가족들은 침대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눈꺼풀이 떨리지는 않는지, 숨소리에 변화는 없는지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고, 가족들은 그 침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 집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멈추고 기다림과 불안,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병실의 하루는 밖에서 흘러가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거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바닥에 작은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는 며느리의 것이었고 자신의 자리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리가 쑤시고 몸을 뒤척일 때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밤에는 기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은 마치 며느리의 숨을 대신 세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그 소리가 멈추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마르지는 않았는지, 피부가 차갑지는 않은지,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병원 매점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뜨거운 국 한 숟갈을 급하게 떠먹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먹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양식을 천천히 준비해 작은 숟가락으로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넘기지 못하면 목에 걸릴까 조심했고 고개 각도도 세심하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한 끼를 먹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씻기는 일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시고 팔과 다리를 하나씩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리는 이미 성할 날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도 숨이 가빠도 잠시라도 며느리가 햇볕을 볼 수 있다면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은 종종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착각했습니다. 늘 곁에 붙어 있고 하루 종일 돌보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말을 해도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햇볕이 참 좋았다는 이야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시장에 봄나물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라는 권유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기면 곁에 있어 주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병실 바닥은 점점 시어머니의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여벌옷 몇 벌, 물병과 수건, 간단한 세면도구. 그곳이 곧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며느리에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1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길고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언제까지 병실을 지킬 생각이냐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포기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식이 없었고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도 있었고 시설에 맡기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 어른 앞에서 긴장하던 손짓, 작은 일에도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묻던 태도.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던 날들,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시간들, 명절이 끝난 뒤 서로 고생했다며 차 한 잔 나누던 기억들. 크게 티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그 말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한 번 더 반찬을 챙겨주고 전화 한 통을 더 하게 되었고 며느리의 안부를 더 자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규칙,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 덕분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손익계산이나 현실적인 판단보다 먼저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웃던 모습, 아이들을 안아주던 장면, 조심스럽게 어른을 대하던 태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부름이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에는 기대와 믿음, 의지와 애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역할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누워있는 병실에서도 그 호칭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를 내 딸 같은 아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통해 살아갑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때로 그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바로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선택은 시어머니에게는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버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도 함께 내려놓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의 몸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현실적인 걱정도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것, 그 선택에는 대단한 영웅심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마음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과 예금으로 버텼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늙기 위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그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비용은 통장 잔고를 무섭게 깎아내렸습니다. 검사비, 약가, 소모품, 보호자 비용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자신의 체력 하나가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쉽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평생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를 적고 소득을 적고 담보를 확인받는 과정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대출 금액은 억 단위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숫자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그 금액은 마치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 정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의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현실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눈에 띄게 무너져 갔습니다. 집에서는 불필요한 전기를 끄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반찬 수는 줄어들었고 외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래 쓰던 가전제품을 중고로 내놓고 잘 입지 않던 옷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생활도 흔들렸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승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쌓여갔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다 시어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벼랑 끝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들의 그 말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은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다음 달 이자, 생활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꿈속에서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깨어나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무너져도 빚이 늘어나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곁에 있는 선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족 앞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재혼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진 지 오래되었고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아들의 삶 또한 멈춰 있는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길며 아이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역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노모의 건강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수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재혼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 아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들의 눈빛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빠만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 엄마의 부재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어른을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장면이 쉽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들은 자주 멈춰 서곤 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선택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드리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앉아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곤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을 뜨지 않아도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책임까지 함께 놓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계모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버거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혼자서 버티려고 하느냐, 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느냐는 말들이 때때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들은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어른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결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말로 응원하지 않아도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괜히 더 강한 척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아버지로서의 각오, 아들로서의 책임, 남자로서의 체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택 이후 이 가족의 삶은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더 외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간은 어느덧 5번째 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병실 창가의 햇빛도 여러 번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며느리의 손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손주들이 보낸 사진 이야기, 병실 창밖에 핀 꽃 이야기까지 대답이 없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고 눈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눈꺼풀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지 않으려 애써왔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고 외부 자극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내린 한 줄기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이 사라질까, 이 작은 변화가 깨질까 몸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살짝 잡아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체온이었지만 그 온기가 이날만큼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들리는 거니?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현실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뇌파 검사를 진행했고 수치 하나하나를 천천히 비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극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것도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청각 반응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으신 말들이 다 전달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시간의 무게를 한순간에 풀어버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씻겨주며 혼잣말처럼 건넸던 수많은 이야기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며느리에게 닿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닥에서 잠들던 밤들, 무너진 생활, 빚에 눌리던 마음, 아들의 결단, 수없이 흔들렸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겹쳐지며 조용히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눈을 완전히 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기계 소리마저 조금은 부드럽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 그것은 기적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희망이라 부르기에는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눈으로 확인해야 믿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끼고 대답이 있어야 마음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던 시간들은 모두 공허하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말을 하지도 눈을 또렷이 뜨지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5년의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넨 말들, 매일 불러주던 이름, 손을 잡으며 속삭이던 이야기들, 씻겨주며 들려주던 소소한 일감까지 그 모든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앉아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말을 걸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금 더 따뜻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에 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그 말은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다짐이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어디까지가 의미 있는 돌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손짓 하나,
눈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온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엄마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보여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바닥에서 잠들던 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새벽,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숨이 막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리고 있었구나. 그 말은 기적을 향한 감탄이 아니라 시간을 향한 경외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던 시간 속에서도 사랑은 조용히 전달되고 있었고 마음은 끊임없이 닿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이 없어도 움직임이 없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람의 마음은 결국 서로를 향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변화는 기적이라기보다 삶이 건네준 작은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빛이 생겼고 그 빛을 중심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쌓인 사랑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이 가족의 시간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고 손을 잡으면 미세한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도 늘어났습니다.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가족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여유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병실 바닥에서 보내던 밤은 줄어들었고 집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얼굴에 짙은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웃었던 이야기, 소소한 하루의 기억들을 들려주며 엄마의 눈빛에서 반응을 찾았습니다. 그 반응이 아주 작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눈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아이의 순수한 기대와 따뜻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예전처럼 완벽한 일상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깊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사 한 끼,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잠들기 전 나누는 짧은 인사조차 이제는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며느리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처럼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늘 날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집에 핀 꽃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처럼 회복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부터, 다음에는 말을 잇는 것,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 걸음을 옮기는 날까지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살처럼 이 가족의 삶에도 다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늘 손을 잡아주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불행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곧 행복이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 가족은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즉각적인 결과로 돌아오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다림은 헛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오랜 시간의 헌신과 기다림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남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말하지 못한 고마움, 전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하루,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더 건네는 하루가 되기를 조용히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